지난 주말 여당 대표가 강릉을 건너뛰고 동해 수해 현장을 방문한 것을 놓고 방문 거부냐 아니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는데 태풍 피해 복구와 환경부 관련 현안 문제에 공감대를 보였습니다. 강릉의 한 임대아파트가 부도 처리돼 임대보증금 반환이 더 어렵게 된 것이 아니냐는 입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도내 전역에 치매 안심센터가 마련되고 치매 지원 프로그램이 확대돼 치매 환자나 가족들의 부담이 크게 줄 전망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 주말 여당 대표와 강원도지사가 강릉을 건너뛰어 동해 수해 복구 현장을 찾았습니다. 시민단체는 강릉시가 피해 지원을 거부했다며 규탄 성명을 냈고 강릉시는 사실을 왜곡했다며 반박 자료를 내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용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태풍 피해 주민들이 가재도구를 싣고 군인들은 경포호수에 부유물질을 걷어냅니다. 주민들과 군인, 공무원들까지 긴급 동원돼 수해 복구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KTX를 타고 강릉에 온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함께 동해 수해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시민단체는 강릉시가 수해 복구가 끝났다는 거짓말로 피해 지원을 거부했다며 강릉시장을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지원 방안 논의는 수해 복구 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강릉시가 먼저 방문을 요청해도 모자랄 상황에서 방문 거부는 어떠한 이유로도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강릉시는 이에 대해 수해 현황을 파악하고 수해 복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며 방문 거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재민들을 비롯한 각계의 수해 복구 의지와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지역사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소를 선택해달라면 저희들이 볼 때는 크게 산사태 나가지고 화성도 이런 특별한 차이가 없어서 우리 보고 정해달라는 걸 제가 이게 좀 적당히 갈 수가 없다. 또 강릉시 관계자는 5일 오후에 시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지만 취재 결과 강릉시장은 4일 오후에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는 수해 현장 브리핑을 강릉시에 수차례 요청했지만 물이 이미 다 빠져 보여줄 것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수해 현장이나 가재도구나 사람들을 응급 복구나 이런 현장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물이 다 빠져서 보여드릴 게 없다. 그래서 그걸 이제 계속 입장을 확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동해로 간 겁니다. 한편 강릉시는 여당 당대표와 강원도지사에게 마땅히 보여줄 것이 없다던 지난 5일 휴일에 전 공무원을 비상 소집해 복구 활동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MBC 뉴스 이용철입니다. 삼척시 의회가 태풍 미탁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건의했습니다. 삼척시 의회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행정안전부, 국회 등에 보낸 건의서에서 지난 3일 기록적인 폭우로 삼척 지역에서는 막대한 피해와 이재민이 발생해 시리에 빠져 있다며 조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 재난지역 선포와 지원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해 구호와 복구에 행정 재정적 지원과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 첫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이 나온 이후 3주가 지나도록 강원 지역에서는 의심 신고가 아직까지 접수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3주째에 접어들었지만 현재까지 도내에서는 확진 판정이나 의심 신고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발생 농가와 역학관계가 있는 도내 농가와 차량도 121개에서 절반가량이 이동 제한이 해제돼 62개로 줄었습니다. 한편 군 당국은 오는 11일까지 철원과 화천, 고성 등 도내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DMZ 전역에 헬기 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와 더불어민주당이 예산정책협의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예산 문제보다는 최근 불거진 강원도 현안 사업들이 협의회의 핵심 의제에 올랐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3월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강원도와 더불어민주당 간 예산정책협의회. 태풍 피해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왔습니다. 민주당은 당정청 협의회에서 특별 교부세를 지급하기로 했다며 2주 안에 특별 재난지역 선포도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는 거에 대해서 당정 간에 긴밀히 현재 논의를 하고 있고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간에 걸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가 있을 계획입니다. 최근 제동이 걸린 강원도 현안 사업에 대한 얘기는 뒤이어 나왔습니다. 송전철탑 260개는 괜찮다면서 케이블카는 안 된다는 환경부의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도민들이 전반적으로 이 환경 문제에 대한 이중잣대를 비판하고 크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 등 대부분 당 지도부는 환경부의 이중잣대에 대해 문제가 있다며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 현안과 국방 병정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이 부분도 당정 간의 협의를 통해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국방 개혁으로 발생한 접경지역 붕괴 위험에 대해서는 강원도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찾자는 의견이 주류였지만 당 지휘부 중 일부는 국방개혁 대세는 바꾸기 어려운 것 아니냐며 결이 조금 다른 대안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구조조정 때문에 강원도 여러 지역의 경제에 타격을 받는다. 이건 그 흐름은 막을 수는 없을 겁니다. 대신 강원도를 평화의 도시로 만드는 것, 그 에너지를 긍정적으로 바꿔내는 것이 필요한 것이지. 최문순 도지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 잠복기가 최대 2년까지인 만큼 앞으로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습니다. 이외에도 춘천 속초 동서 고속철 사업비 90억 원 등 추가 국비 사업비 2천억 원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이해찬 당대표는 동계올림픽 시설 사후 활용 문제와 관련해서도 특별법 입법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각종 제재 때문에 동력을 잃고 있는 강원도 현안 사업들이 정치권에서 새로운 해답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현 정부 들어 다양한 치매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말까지 도내 전역에 치매 안심센터가 마련되고 프로그램도 대폭 확충돼 치매 환자나 가족의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지난 8월 문을 연 양양군 치매안심센터. 가족과 함께 온 노인 한 명이 전문의로부터 진료를 받고 있습니다. 설아의 자녀가 몇 명입니까? 예, 맞이 하나 있고, 둘째 하나 있고, 막내로 이제 딸 하나 있고. 예. 지역에 치매안심센터가 생기면서 가족들의 부담이 줄었습니다. 혹시 치매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확실하게 모르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전문가 선생님한테 와서 상담도 받을 수 있고 하니까 좀 안심이 되죠. 양양군은 앞으로 치매 검진과 예방교실, 가족 지원, 환자 쉼터 운영 등 더 많은 치매 지원 프로그램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정상적인 그런 삶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인지가 좀 저하되신 분들을 빨리 조기 발견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는 것. 강릉시는 현재 치매 안심센터를 짓고 있습니다. 지금까진 강릉시 보건소 안에 작은 사무실 3곳에서 상담과 치매 간이 검사를 하는 정도였지만 올해 11월 치매 안심센터가 완공되면 더 많은 프로그램이 확충됩니다. 지난해부터 도내 전역에 치매 안심센터를 새로 지었거나 짓고 있는 가운데 올해 말이면 도내 18개 시군에 치매 안심센터가 모두 갖춰질 예정입니다. 도내에선 동해, 속초, 삼척, 태백, 고성, 양양 등 11개 시군에서 치매 안심센터가 이미 운영되고 있고 강릉과 정선 등 7곳은 이달부터 올해 말까지 순차적으로 마련됩니다. 내년부터는 치매로 고통받는 환자와 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도내 전역의 치매 안심센터를 통해 운영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릉의 한 임대아파트에서 계약 기간이 끝나 이사를 나간 세대에 임대보증금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최근에는 임대사업자가 밀린 대출이자를 갚지 못해 부도 처리되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배현환 기자입니다. 267세대 규모의 강릉의 한 임대아파트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신규 택지 등으로 이사를 가는 세대가 늘어났는데 10세대 이상이 각각 평균 7천만 원가량의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 임대사업자는 일시에 전출 세대가 몰리고 공실이 늘면서 자금 운용에 문제가 생겼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후 분양 전환할 계획으로
새로운 분양 사업자가 밀린 임대보증금을 떠안기로 하고 아파트 운영을 맡았습니다. 아파트 임대 사업자가 대출 이자를 갚지 못하면서 지난달 초 부도가 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주민들은 더욱 걱정이 큽니다. 강릉시는 최근 아파트 임대 사업자가 지난달 초 대출액 45억 원에 대한 이자를 6개월 동안 갚지 못해 최종 부도 처리됐다고 알렸습니다. 걱정이죠. 어제 전화 연락 듣고 어떻게 뭐 대처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렇죠? 경매로 넘어간다는 소리가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입주민 대표회가 구성돼 부도 이후 문제 해결 방법을 찾을 계획이지만 전 임대 사업자나 신규 분양 사업자 모두 모습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관리실에서도 아무것도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이전 업체도 지금 관리실에 안 계신 것 같고 새로 분양한다고 들어오시는 분도 사무실에 안 나오시는 상황이신가 보네요. 네, 그분들도 지금 아무 연락이 없습니다. 강릉시는 입주자 대표회가 구성된 뒤 LH 매각이나 경매 절차 진행 등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면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겠다는 방침입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삼척시가 닷새째 태풍 미탁 수해 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삼척시는 오늘도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군인 등 1,700여 명과 장비 160여 대를 동원해 수해 현장에서 토사 제거와 석축 보강 등 수해 복구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가 심한 원덕 신남마을과 근덕 초곡, 오분동 등에 인력을 집중 투입해 복구 작업에 힘쓰고 있습니다. 삼척 지역에는 태풍 미탁으로 인해 인명피해 1명과 주택 596동, 이재민 518명, 도로 45개소가 피해를 입었고 재산 피해액이 24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